정말 일본의 IT 활용 수준이 뒤처져 있는 걸까요? 이 코로나19 상황에 일본에서는 행정 처리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첨단 IT 시대에 여전히 수작업, 팩스 등에 의존하는 아날로그 행정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도쿄 연결해 보겠습니다. 황현택 특파원. 일본에서도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해서 신청이 한창이라죠. 그런데 온라인 신청이 원활하지 않다고요. 네, 일본에선 재난지원금을 한 사람에 10만 엔, 우리 돈 113만 원을 줍니다. 이걸 빨리 받고 싶은 사람은 우편이 아닌 온라인 신청을 하는데요. 당연히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떠올리시겠지만 오히려 구청 창구가 붐비는 실정입니다. 이 구청의 경우 대기 시간이 무려 4시간. 온라인 신청에는 우리의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마이넘버 카드라는 신분증을 쓰는데 이게 보급률이 16%밖에 안 됩니다. 평소에 쓸 일도 거의 없다 보니 비밀번호를 잊어버려서 이걸 재설정하려고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지난 7일 시작된 온라인 신청에서 비밀번호 재설정 후에 많게는 하루 13만 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たくさんの方が待機していますと、3密のような状態が生まれてしまいますので、そんなところを今一番懸念しているところ。 우리나라는 모바일 앱 신청도 너무나 간단해서 10일 정도 됐는데 벌써 84%가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일본이 좀 대조적이네요. 온라인 신청을 아예 중단한 곳도 있다고요. 네, 비밀번호의 경우 반드시 구청을 찾아야만 재설정할 수 있는 것도 문제지만 온라인 신청 시스템 그 자체도 허술합니다. 3천여 건의 신청이 있었던 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런데 신청자 가운데 절반이 서류를 첨부하지 않거나 이중신청 또는 계좌번호나 이름이 틀린 경우였습니다. 개인이 실수한 것도 있었겠습니다만 허술한 시스템도 한몫을 했는데요. 한국과 달리 세대주가 아닌 사람도 중복 신청이 가능하고 여기에 신청이 끝난 뒤에 수정도 여러 번 할 수 있게 설계된 겁니다. 직원들이 이걸 수작업으로 하나하나 대조하다 보니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고요. 그래서 아예 온라인 신청을 중단시킨 지자체들까지 나온 겁니다. すごくアナログな感じなんですけど、郵送という形でご協力いただければ、我々としては一日も早く支給の方をさせていただきたい。 자, 코로나19 확진자 정보 관리에도 문제가 있었다죠. 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면 의사가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일본 도쿄에선 최근까지 이런 서류를 손으로 작성해서 일일이 팩스로 주고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은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면서 환자 이름이나 주소를 지워 보건소로 보내는 일이 빈번했고요. 그러면 보건소는 다시 의료기관에 전화해서 정보를 확인한 뒤에 도쿄도청에 팩스로 또 보고합니다. 쏟아지는 서류를 받는 도쿄도의 팩스는 단 한 대였고요. 여기에 또 직원 10명 정도가 달라붙어 일일이 확인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아날로그 집계 방식 때문에 최근 도쿄에선 확진자 111명이 누락돼 재집계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습니다. 정확도, 정밀도 그런 걸로 과거에 유명했던 일본에서 이렇게 중요 통계를 110명씩 누락한다 믿기지 않는데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걸까요? 네, 한마디로 일본에선 기업 간 계약이나 행정 절차 때 도장 찍고 서류 주고받는 관행이 뿌리 깊기 때문입니다. 최근 일본 TV에 나오고 있는 전자계약업체 광고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お前とはお別れだ。ハンコなしで契約書や発注書どうすんだよ。法的に有効なのかよ。契約にかかる時間が短縮されるんだよ。さらばハンコ。 네, 실제로 한 기업이 재택근무 중에 회사에 나가는 이유를 물었더니 거래처 서류 확인이 38%, 청구서 등 우편 발송과 계약서 날인이 각각 22%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일본 경제단체장조차 실소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僕はハンコってのは全くナンセンスだと思ってるんです。まだハンコとか書類がとかそんなこと言ってる暇ないよね。 네, 아베 총리는 최근 종이나 날인을 전제로 한 업무 관행을 전면적으로 개선해라 이렇게 지시했는데요. 그런데 이 정책을 추진해야 할 일본의 IT 담당 장관,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도장 문화를 지키는 의원연맹이란 단체의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